최근 UFC에서 가장 인기 있고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인 알렉스 페레이라의 경기가 있어 오랜만에 분석장이 돌아왔다. 분석장은 알렉스 페레이라를 좋아하는 팬이면서도 페레이라가 코너 맥그리거처럼 화끈한 타격 스타일과 인기 덕에 조금은 과대평가를 받는 선수라고 생각해왔다. 특히 페레이라는 체드 맨데스와 에디 알바레즈를 잡아낸 맥그리거와 비교해도 그래플러나 웰라운더와의 싸움이 전무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페레이라가 앞에서 상대한 선수들의 네임밸류는 엄청나지만 입식 타격가 출신의 페레이라에게 상대적으로 편한 타격가들이 전부였다. 만약 입식의 최강자이며 MMA 경험도 상당한 세미 쉴트가 알렉스 페레이라가 상대한 선수들과 대전했다면 아마 세미 쉴트도 그들을 잡아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미 쉴트는 이미 종합격투기에서 30점가량의 전적을 가지면서 MMA에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선수였고, 그 한계의 이유는 레슬링과 그라운드에서의 약점 때문이었다. 그렇기문에 세미 쉴트와 비슷한 부류의 페레이라가 지금과 같은 전적과 인기를 갖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대진들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페레이라가 상대한 선수 중에서 그나마 얀 블라코비치가 웰라운더에 가까운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 블라코비치의 그라운드는 많이 부족한 선수다. 분석장은 블라코비치와 글로버 테세이라의 대진이 잡혔을 때 블라코비치가 상당한 상승세였음에도 테세이라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고 서브미션에 패할 것이라 예상했었고, 두 체급 아래의 우스만과의 시합 얘기가 오고 갔을 때도 블라코비치가 우스만을 이길 확률은 20% 미만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블라코비치의 그라운드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블라코비치의 그라운드에 상당히 고전한 페레이라였기문에 이번에 상대하는 앙칼라예프는 그보다 한층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앙칼라예프는 모두가 알듯이 뛰어난 레슬러들이 즐비한 다게스탄 출신에서 레슬링 경력이 있다. 물론 그 경력이 짧다고는 하나 다게스탄에서의 레슬링 경력은 페레이라 같은 상대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고, 삼보를 베이스로 하는 앙칼라예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넘기는 것에 익숙하고 무게중심 자체가 페레이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페레이라는 아주 기술적이고 파워풀한 선수이긴 하지만 빠르고 유연한 선수는 아니다. 조금은 뻣뻣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페레이라가 레슬링과 그라운드에 대한 경험도 적기 때문에 앙칼레예프의 레슬링이 꽤나 먹혀들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종합격투기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타격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레슬링과 그라운드에서 위협을 받는다면 타격전에서도 고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타격가 맥그리거가 레슬러 하빕의 펀치에 다운되고 주짓대로 베어드맨 니킥의 입식 타격 챔피언 출신의 마크 헌트가 KO 패하는 것이 MMA다. 아무리 페레이라의 타격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앙칼라예프의 레슬링을 경계하게 되면 타격에서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페레이라가 앙칼라예프의 테이크다운을 잘 막아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레슬링 경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스탠딩 타격전에서의 빈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페레이라가 앙칼라예프의 레슬링은 잘 막아내지만 타격에서 밀리는 그림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앙칼라예프의 타격은 평가절하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분석장은 앙칼라예프의 타격을 높게 평가한다. 페레이라가 강직하고 파워풀한 직선적인 공격형이라면 앙칼라예프는 효도르 같은 삼비스트들처럼 부드럽고 유연하며 빠른 곡선형 타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미 라이트 헤비급의 파워는 KO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체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타격전 시 중요해지는 것은 속도와 유연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물론 스피드와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앙칼라예프가 타격전에서도 상당히 선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페레이라의 입식 경력과 엄청나게 테크니컬한 셋업들은 당연히 앙칼라예프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앙칼라예프는 타격 디펜스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앞면에 대한 큰 타격을 잘 허용하지 않고 맷집도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역시 페레이라가 앙칼라예프를 상대로 할 때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카프킥일 것이다. 앙칼라예프의 카프킥 대처는 그리 좋은 편이 못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페레이라는 카프킥의 대명사 같은 선수다. 만약 페레이라의 카프킥이 통하게 돼서 앙칼라예프의 다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테이크다운은 물론 경기가 전반적으로 꼬이게 될 수 있다. 지난 앙칼라예프의 블라코비치와의 싸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프킥의 데미지를 입은 앙칼라예프는 점점 타격전을 배제하며 대놓고 태클을 친다. 이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선 타격이 섞이지 못하는 태클은 예상할 수 있으므로 쉽게 막아낼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타격전에서도 분위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분석장이 눈여겨보았던 것은 앙칼라 F의 포기하지 않는 멘탈과 뛰어난 체력이었다. 페레이라를 고전시킨 블라코비치의 패배 이유는 다른 것보다 체력적인 부분이었다. 하지만 앙칼라 F의 체력은 꽤 준수한 수준으로 보여지므로 엄청난 체력을 가진 페레이라를 상대로도 블라코비치처럼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것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페레이라는 약간의 고평가, 앙칼라 F는 약간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다 생각하고 앙칼라 F의 빠르고 유연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뻣뻣한 페레이라의 타격에 상당히 위협을 줄 수도 있으며 레슬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는 앙칼라 F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앙칼라 F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분석장은 이 경기의 승자는 앙칼라 F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앙칼라 F의 그라운드도 훌륭한 수준은 못 되지만 그래도 페레이라를 넘기고 꽤나 오랜 시간 눌러놓고 포지셔닝하며 컨트롤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앙칼라 F의 판정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